큰 일을 도모하는 자는 집안일마저 돌볼 겨를이 없다는데, 흔히 강증산으로 불리는 19세기 말 조선의 사상가인 증산 강일수는 유학의 근본 이념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대학의 맨 앞부분의 내용을 정치가와 관련하여 언급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학창시절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은 정심, 수신, 재가, 치국, 천하이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단련한 후 가정을 가지런히 한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라는 뜻이다. 맞는 말이다. 마음과 몸, 그리고 가정이 바르지 않은데 어찌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런데 강증산은 이제는 진부해져버린 이 대목에 위천하자 불고가사라는 말을 덧붙였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천하일을 도모하는 자는 집안일을 돌볼 겨를이 없다이다. 언뜻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얼토당토하는 말처럼 들린다. 가정까지 포기하고 정치를 하라니. 하지만 강증산은 이런 시비를 염두에 두기라도 한 듯 바로 이어서 그 유명한 제갈량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제갈량은 유상 800주와 박전 15경이 탓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느니라이다. 다시 요즘 말로 쉽게 풀어보자. 유비는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어 갈 즈음 자신의 책사 제갈량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제갈량은 많은 땅이나 으리으리한 저택 대신에 뽕나무 800그루와 15경의 거친 밭을 달라고 했다. 그 정도면 가정을 돌보는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갈량이 죽을 때 남긴 재산이라고는 그게 전부였다고 한다. 뽕나무 800그루는 약 3,000평 정도의 땅이면 기를 수 있고 15경은 약 650평 정도에 해당한다. 중국 역사를 뒤흔들었던 한나라의 재상이자 2인자의 재산치고는 적어도 너무 적다. 그런데도 강증산은 가족을 돌보기 위한 이 얼마 안 되는 재산과 땅이 결국 위초고 삼국을 통일하는데 실패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천하를 평정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마저 돌볼 수 없을 만큼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욕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증산의 말은 약간은 모순적이기는 하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즉 가정이 바로 서야 한다고 했는데 가족이 굶주린다면 나라 길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중요한 점은 너무 극단적이긴 해도 정치가가 그 정도로 물질에 대하여 초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강증산의 생각이다. 또 강증산은 제갈량의 일화 말고도 조선말 동학 농민혁명의 실패 이유가 물질적인 이익을 탐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동학 농민혁명은 처음에는 국가를 보살피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는 보국안민의 기치 속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농민군에 가담하는 백성들의 수가 늘어가고 조선 광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듭하자 농민군들 마음속에 점차 왕후장상, 즉 왕, 제후, 장수, 재상이 되고픈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국안민의 초심은 사라지고 배불리 먹고 남을 다스리고 명령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대한 욕심이 동학을 실패하게 한 원인이었다는 게 강증산의 주장이다. 동학 농민혁명은 1894년 1월에 전라북도 고부, 지금으로 치면 전라북도 부안군과 정읍시에서 농민들이 봉기한 것이 발단이었고 이후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강증산은 고부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그는 그러므로 동학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실제로 동학군의 수장인 녹두 장군 전봉중과도 교류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욕망으로 치닫는 농민군에 대한 강증산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하겠다. 강증산의 이와 같은 말은 요즘 시대의 정치인들이 되새겨보아야 하는 금원이다. 요즘의 정치인들은 걸핏하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다 바치겠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 중 어느 누가 강증산의 주장처럼 가정까지 저버릴 정도로 국가에 헌신하라고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시대에는 가정도 잘 돌보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라고 믿고 싶지만 권력을 이용해 가족들이 평생 쓰고도 남을 재산을 축적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또 치사하게도 공적인데 쓰라고 준 법인카드로 가족과 밥을 먹고 가족의 생일 선물을 사고 공금으로 가족 여행 경비를 충당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또 자식을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또 계속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강증산의 말이 비단 정치인에게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자신이 휘두를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얻으면 그 힘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쓰는 사람도 적지 않다. 어떤 기업의 사장은 법인 명의로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구입해 가족이 쓰게 한다. 어떤 회사의 재무 담당자는 회사 돈을 횡령해 명품을 구입하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간다. 어떤 대학 교수는 고등학생 자식을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리는 것도 부족해 지도학생 논문에 자식 이름을 버젓이 올려놓는다. 어떤 성직자는 신도들이 정성스럽게 올린 성금으로 자식들이 살 아파트를 산다. 하루라도 이런 언론 기사를 보지 않고 지나는 날이 없을 정도이다. 우리 현대사에 욕망을 끝모르게 쌓아올린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시장, 도지사, 기업의 CEO, 교수, 성직자는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처벌은 한없이 초라하다.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경찰과 검사는 최소한도의 범죄만을 찾아내고 판사는 사회에 기여한 그간의 공로를 인용하며 형량을 줄인다. 매일 몇 시간씩 변호사가 들락거리며 안락한 시간을 주는 황제 접견, 하루 일당을 억 단위로 계산한 황제 노역이 교도소로부터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시민은 초라한 소시민이 되어 한숨을 쉰다. 이제는 이로운 세상이 되도록 시민 각자가 분발할 때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지 않던가. 적어도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인만이라도 제대로 뽑아야 하지 않는가. 부도덕과 비윤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은 우리 사회로부터 퇴출시켜야 한다. 음주운전, 뇌물, 부정청탁, 공금 유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표절, 기타 등등. 더 이상 이런 말들이 정치로부터 들려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해당하는 정치인은 억울해할지도 모른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리 심각한 죄는 아니라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욕망은 더 큰 욕망으로 이어지고 바늘 도둑은 소도둑이 된다. 제발 친구라고 고향이 같다고 같은 학교를 나왔다며 이런 사람을 뽑을 수밖에는 없다고 말하지는 말자.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뽑지 말자는 것이지 아예 연을 끊고 절교하자는 말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 모두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신과 가족을 향한 욕망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욕망이 나와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누군가의 삶에서 희망을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 사실 누구나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용기다. 이제 용기를 내야 할 때이다. 선거철이 다가온다. 똑같은 실수를 2번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 감사합니다.